여러분 이 사건은 19년도 판례예요. 키워드 항상 체크하시고 2020년도 판례고요. 기출지문이죠. 기억하세요. 선행처분, 후행처분에 흡수되고요. 자,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매일 3문제씩 무작위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3문제는 2022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에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 1번 한번 보시면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여러분 신뢰보호 원칙 매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같이 지문 한번 보시면요. 자,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 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 여러분 이런 키워드 꼭 체크하시고요. 자, 이 건축사 아저씨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한계선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셨고요. 그 건축 설계를 하셨고 이걸 토대로 신축 증축 허가를 받으셨네요. 자, 그런데 그 신축 증축 허가는 사실 이렇게 좀 위법해요. 간과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판례는 어디에서 등장하는 판례예요? 자, 신뢰보호 원칙은 이렇게 되죠. 요건이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요. 행정청이. 그리고 그 공적 견해 표명을 내가 믿은 데 대해서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이 공적 견해 표명에 따라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행정청은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4가지 요건이 있죠. 공적 견해 표명, 나에게 귀책 사유 없을 것, 내가 그에 따라 행동하고 행정청은 반대되는 행동하고 공귀행반이라고 이렇게 두 문자를 딸 수 있는데 오늘 이 1번 지문과 관련해서는 귀책 사유와 관련한 판례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판례는 결국에는 그 내용이었죠.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보통 귀책 사유라고 하는데 이 귀책 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관계자 모두가 기준이 된다라는 그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신축과 증축 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해서 뭐 건축사는 물론이고요. 건축주 역시 귀책 사유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본 판례예요. 결국엔 귀책 사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지문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요. 이 건축주 분께서는 사실 건축사가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귀책 사유는 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축주뿐만이 아니라 건축주에게 위임받은 건축사까지 모두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2번 지문 같은 경우에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해도요. 그 후에 그 전제로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됐대요. 그러면 그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은 효력을 잃게 된다.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는 그거죠. 확약 판례에서 우리가 함께 본 것 같고요. 결국에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실효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신뢰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상태가 변경됐다면 실효된다라고 하죠. 자, 오늘 2번 지문도 일단은 맞는 지문인 것 같아요. 자, 3번 지문 보시면 수강 신청 후에 징계 요건을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네요. 신청 후에 완화하는 학칙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시험이 실시됐고요. 그 개정 학칙에 따라 대학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학생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했는데 부진정 소급표에 관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소급표와 관련해서는 진정 소급이 있고 부진정 소급이 있죠. 진정 소급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을 하는 거고 절대로 안 되죠. 몇 가지 예외 제외하고요. 부진정 소급은 어때요, 여러분? 그냥 가능하죠. 일단 이거는 가능하고요. 뭐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일반 원칙상의 제한이 있을 뿐이고요. 우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수강 신청 후에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개정 학칙에 따라서 징계 처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는 진정 소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진정 소급이고 특별히 어떤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자, 오늘 답은 4번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거 꼭 체크하셔야겠네요. 민원봉사.
담당 공무원이시고요. 그냥 단순히 안내한 거, 이런 경우에 과연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이 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이거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병무청 담당 부서 딱 눈에 보이면 곧바로 신뢰보호 원칙 적용 안 된다, 공적 견해 표명 아니다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이런 거는 1초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민원봉사 단순히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례였어요. 자, 오늘 답은 4번이네요. 자, 행정행위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세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대요. 영업허가를 취소했는데 그게 나중에 또 취소가 되었대요. 그럼 취소가 취소됐네요. 자, 그러면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행위는 무허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 취소에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소급효가 있죠.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그 처분 시에 소급해서 이렇게 효력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행위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일단 답은 바로 1번이에요. 1번이고 나머지 2, 3, 4번의 경우에는 여러분 확인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요. 연령 미달 결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니까 연령 미달 결격자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거 공정력이죠? 공정력과 성결 문제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거는 취소 사유고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취소되지 않는 한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판례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형사사건에서도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취소되지 않는 한은 무면허 운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정력, 성결 문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의 경우에도 지금 공정력 문제인데 이 2번이 약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한 성결 문제 논의였다면 3번은 효력 부인 사건이 아니라 위법을 확인하는 사건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여기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적법한 조치 명령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이때 형사법원은 그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형사법원은 여러분 조치명령의 적법 여부를 심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에 반하지 않아요. 자, 2번, 3번 전부 공정력 문제인데 하나는 효력과 관련한 문제, 하나는 위법을 확인하는 문제. 이렇게 형사사건 두 개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에 부과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을 잃으니까 확정된 행정 판결은 조세 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자, 특별히 뭔가 틀린 말이 없어 보이죠? 자, 우선 부과 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을 잃으니까요. 소급해서 효력을 잃으니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사건은 19년도 판례예요. 19년도 판례 비교적 최신 판례죠. 그러니까 기출 지문이니까 꼭 체크해 두세요. 자, 다단계 행정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자, 여러분 왜 답이고 왜 답이 아닌지 간단하게 우리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1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키워드 항상 체크하시고 민투 사업 키워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우선협상 대상자 지원 배제 행위. 자, 민투 사업과 관련해서 공법상 계약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요. 자, 이것도 최근 판례예요. 이것은 2020년도 판례고요. 2020년 판례고 기출 지문이죠. 여기 이제 기출이 됐으니까 여러분 민투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 협약이라는 것은 공법상 계약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포인트가 협약에 있다. 그러면 공법상 계약으로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다. 대상자, 대상자 선정을 하거나 지위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는 둘 다 처분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정리하면 민투 사업이 눈에 보이고 실시 협약이라는 게 보이고 그 실시 협약의 법적 성질이 뭐냐고 묻는다면 포인트가 협약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법상 계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민투 사업이 눈에 보이고
대상자 선정이나 대상자 지위 배제 이런 것처럼 사람이 보인다면 포인트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처분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만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하니까 틀렸어요. 둘 다 처분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3번의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너무 유명한 사건인데 2번은 부지 사전 승인 처분 사건이에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있었고 건설 허가 처분까지 내려졌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선행 처분인데 이후에 본 처분이 내려졌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기억하세요. 선행 처분, 후행 처분에 흡수되고요. 흡수돼서 소멸한다라고 해요.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그래서 본 처분인 건설허가 처분만 쟁송 대상이 된다라고 해요. 사실상 선행 처분인 부지 사전 승인 처분도 처분성은 있지만 이걸 막 소송을 하고 있던 와중에 본 처분이 나오면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선행 처분은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각하가 되겠죠? 더 이상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겠죠. 예. 여러분 사실상 3번도 같은 지문이에요. 비슷한 지문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뒤에 다시 자진 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내용 비슷하죠? 선행 처분은 후행 처분의 흡수, 소멸, 그래서 선행 처분 취소를 구한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면 이 3번도 뭐만 소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다시 자진 신고한 이후에 나중에 나온 이 감면 처분, 요게 이제 소의 대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2번, 3번은 여러분 사실상 지금 같은 지문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행 처분, 후행 처분 이렇게 두 개. 자, 그리고 여러분 4번 지문은 내인가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행정법 교과서에 내인가 관련된 판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핵심이 뭐예요? 내인가는 처분이다예요. 예. 내인가는 처분이다. 내인가한 후에 이 내인가에 기해서 본인가 신청이 있었는데 이 내인가를 취소한 경우 과연 이게 뭐 어떻게 뭐 다툴 것인가 관련해서 이 내인가 취소를 거부하는 처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내인가 취소는 처분이다라고 해요. 자, 어쨌든 우리 시험은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요. 키워드는 내인가고 내인가 판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고 핵심 쟁점은 이거는 처분이다요.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다라면 틀린 지문이고요. 자, 오늘 답은 1번이네요.